예, 그 본격적인 대화를 나누기 전에 올해 그 마리끌레 영화제에서 킹메이커 상영을 축하드립니다. 감독님께 꽃다발 증정식 드렸습니다. 이 꽃다발을 한 1분 전에 무대 위에서 봤어요. 가식적이고 좋네요.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제 뭔가 좀 사진 찍으신 분 많은데 뭔가 좀 들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예, 영화 잘 보셨죠? 극장에서는 아마 굉장히 오랜만에 보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제 감독님 이제 그 굿뉴스까지 총 6편의 장편을 만드셨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킹메이커는 뭐랄까 나중에 좀 다시 좀 여러 번 보신 작품일까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작품이고요. 그리고 한동안 뭐 제가 제 작품을 많이 보지는 않는데 그 왜 유튜브 같은 데서 그 쇼츠라고 하나요? 네네. 그런 거 뜨잖아요. 근데 그 한동안 보기 힘들어서 그 관심 없음으로 눌렀었던 영화에서 그걸 보는 게 조금 그랬어서 근데 얼마 전에 봤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서창대 모습 보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영화고 그리고 제가 영화 중에 가장 좋아하는 영화냐 제가 찍은 영화 중에 그러면 그렇게 대답할 수는 없는데 가장 좋아하는 씬이랑 가장 좋아하는 시퀀스는 두 개 다 이 영화는 킹메이커였다. 네네. 네, 그럼 그 자세한 얘기는 좀 더 이따 나누기로 하고요. 사실 이 작품은 그 불안당 이전에 그 시나리오를 쓰신 작품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불안당과 이 킹메이커는 워낙 좀 결이 다른 영화다 보니까 과연 어떤 식으로 좀 이렇게 써나가는 과정이 있었을까 궁금하거든요. 불안당이란 제가 그 전에 나의 PS 파트너라는 그 영화를 찍었고 그게 그래도 나름 이제 흥행적으로 괜찮은 평가를 받았는데 그 불안당이라는 시나리오를 먼저 썼는데 이게 이제 로맨틱 코미디 감독이 그 느와르 영화를 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뭐 배우분들도 그렇고 이제 많은 그런 게 있어서 근데 버티다가 불안당을 못 찍게 될 것 같은 이제 이야기들을 나눴었어요. 그 당시 지금 제 대표님이랑 그래서 다른 시나리오를 써야겠다라고 해서 바로 이제 킹메이커라는 작품을 썼는데 그때가 그 박근혜 대통령 시절이었거든요. 이 시나리오를 보시고 대통령께서 이걸 못한다고 해서 다른 거 써오라고 했더니 아예 들어갈 수 없는 시나리오를 써왔냐라고 하셨는데 근데 이제 불안당을 찍고 정권도 바뀌고 그러면서 이제 할 수 있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킹메이커라고 하는 작품 어떤 출발점 같은 게 뭐였을까 되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워낙 이제 그 김은범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긴 하지만 고 김대중 대통령이라고 하는 워낙 그 거대한 인물이 있다 보니까 그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어떤 관심이었을까 아니면 뭐 다른 뭐 정치 드라마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었을까 등등 여러 가지 뭐 요소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이 킹메이커를 시작하게 된 어떤 출발 지점 이런 게 뭐였을까 궁금한데요. 일단 그 DJ라는 인물에 대한 존경심이 지금도 있고요. 그리고 정치 드라마를 해야겠다라는 그 없었고 그 몇 줄짜리 소개 같은 거였어요. 그 선거판의 여우였다, 귀재였다. 그리고 되게 많은 블랭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내가 채워나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이때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약간 촌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하고 싶은 말이 되게 많을 때였어요. 제가 좀 지금 약간 냉소적이고 그런 이때에 이 영화를 찍었을 때보다 훨씬 좀 냉소적인 사람이 됐는데 이때는 좀 뜨거웠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어떻게든 영화로 전달을 하고 싶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를 좋아하긴 하지만 가끔 그런 거가 막 이렇게 뚫어져서 나올 때 좀 부끄럽기도 해요. 네. 그럼 이제 배우에 대한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설경구 배우가 이제 그 불안당에 이어서 또 주인공을 맡으셨는데, 사실 그 설경구 배우는 이제 실존 인물을 연기한 경우가 뭐 되게 중요한 두 작품이 있죠. 그러니까 자산오고에서 이제 정약전을 워낙 잘 연기를 하셨고, 그 전에 이제 역도산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한일 합작 프로젝트에서 거의 뭐 사실 외향 자체를 거의 뭐 역도산에 가깝게 막 살도 찌우시고 막뭐 동작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다 따라하면서까지 뭐랄까 그 당시에 그 설경구 어프로치 뭐 이런 표현까지도 있을 정도로 거의 막 그 메소드 연기의 어떤 정석을 보여준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요. 근데 사실 이 작품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김대중 대통령의 모습하고는 일단은 그좀 기본적으로 좀 닮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어쨌건 여기서는 되게 날렵한 턱선도 보이시고 그럴 정도로 우리가 생각한 그 실존 인물하고 좀 다르게 좀 가는 게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설경구 배우하고는 그 실존 인물 연기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떤 얘기를 나누셨을까 궁금합니다. 처음부터 모사하지 말자가 있었는데 근데 기본의 어떤 뭐라고 해야죠? 씨앗이라고 할까요? 그거는 가져가되 그 줄기, 열매, 꽃 이런 것들은 다 다르게 표현하자라고 같이 얘기를 했었고 원래 전라도 사투리를 굉장히 세게 준비해 오셨어요. 근데 그렇게 가면은 안 될 것 같다라는 이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얘기를 했었고 경호 선배님이 제가 알기로 그 장충당공원 그 되게 긴 연설 있잖아요. 예. 그거를 잘 때마다 들으셨다고 들을 정도로 사실 거의 모사에 비슷하게 준비까지 해오셨어요. 그리고 경호 선배님이 그 정도로 준비해 오셨을 때는 좀 비슷한 느낌이 진짜 드는데 그게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많은 부분을 허구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위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턱성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영화를 보면 경구 선배님이 살짝 쪘다가 빠졌다가 있어요. 왜냐면 초반에는 좀 찌우셨어요. 제가 근데 카메라 보고 선배님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좀 멋이 없습니다라고 했더니 또 금방 빼시잖아요. 경구 선배님은 이제 좀 그렇다 싶으면은 아예 안 되시거든요. 아예 신기할 정도로 그래서 그렇게 돼서 저 형태가 나왔었고 저 형태가 나오기 전에는 이제 또 많은 이제 분장팀과 의상팀끼리 엄청 많은 회의도 했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그 이선균 배우에 대해 좀 여쭤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제 그 설경구 배우하고는 이미 좀 불안당이라는 작품을 또 함께 하셨고 이선균이라고 새로운 배우랑 이제 함께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이선균 배우가 이제 자기 그 서창대라고 하는 캐릭터를 만들어 그 나갈 때 그 모델로 삼은 게 변성현 감독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사석에서 설경구 배우랑 그 변성현 감독님이 막 주고받고 막 싸우고 뭐 이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은 그 변 감독님이 막 그 설경구 배우에게 막 대들고 막 티키타카를 이룬 그런 모습들이 되게 좀 인상적이어서 이 두 그 운범과 창대의 어떤 티키타카도 약간 거기서 가져오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약간 좀 따라했다고 하는데 약간 그거에 대한 얘기가 좀 듣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저도 말씀을 들었었는데 그러기엔 저보다 너무 멋있었었고 그리고 일단 극을 끌어가는 인물이었잖아요. 그래서 뭔가 되게 개성을 세게 가져가지는 말자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그러니까 그 제가 이번에 굿뉴스라는 작품에 이제 홍경 배우 이전에는 가장 그 리딩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방을 빌려놓고 밤새서 근데 이제 홍경 배우랑 할 때는 그냥 리딩 딱 하고 약간 어떤 사무적인 리딩이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성균 선배님이랑은 한신 끝나고 맥주 한 캔 들이키면서 이건 어떻게 생각해? 그러니까는 약간 대학교 동아리방 같은 느낌으로 되게 얘기를 많이 나누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하나씩 만들어 나갔는데 좀 감탄했던 게 그 이복
북한인이잖아요. 북한 사람인데 그거를 저한테 이제 그 마지막에 사투리를 딱 한 번 쓰는 순간이 있었잖아요. 그걸 저한테 끝까지 숨기셨어요. 촬영 때까지 숨기신 다음에 제가 그리고 애드립 같은 걸 되게 안 좋아하는 감독인데 송윤 선배님이 그랬더니 나 조금 한 번만 다르게 할 테니까 한 번만 봐봐 라고 하셨어요. 근데 딱 듣는 순간에 그리고 감독님 버전으로 한 번 더 가자 라고 하고 그래서 선배님 한번 보여주세요 라고 했는데 보고 소름이 쫙 돋아가지고 제 버전을 가지 않기로 하고 그러니까 준비가 엄청 대단하셨어요. 네, 그리고 그럼 이쯤에서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그게 좀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내 영화 중에서 어떤 영화가 가장 좋으냐라고 하는 질문에는 선뜻 대답하기 힘들지만 어쨌건 가장 좋아하는 장면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확실하게 이제 킹메이커에 있다고 하셔서 어떤 장면인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일 좋아하는 영화는 늘 제가 최근에 찍었던 영화를 어쩔 수 없이 제일 좋아하게 되고요. 제일 좋아하는 시퀀스는 이 경선 시퀀스를 제일 좋아하고 그리고 제일 좋아하는 씬을 하나 꼽으라고 하면은 그 서주에서 성균 선배님이랑 경구 선배님이 나오는 바스트랑 미디엄샷 클로즈업으로만 이루어진 그 투샷으로 이루어진 그 대화 씬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 씬은 지금 생각해도 그러니까 이건 사실 배우들이 잘해줘서 그런 건데 그냥 혼자서 지금 제가 생각해도 저거 진짜 잘 찍었다는 생각이 좀 드는 씬인 것 같아요. 이제 말씀하신 그 장면들이 뭐랄까 이 작품의 어떤 장르적인 밀도라 그럴까 이런 것들 확 끌어올리는 그런 장면이잖아요. 특히 말씀하신 그 신민당 그 대통령 후보 결정하는 그 전당대회인가요? 뭐 거기서 이제 1차 투표 자체가 그 원했던 대로 되지 않으면서 이제 로비랑 그 계단으로 나온 그 사람들이 막 서로 찾고 헤매고 이러면서 그 카메라가 롱테이크로 마지막에 그 서창대까지 잡는 그 시퀀스가 주는 어떤 느낌이 정말 압도적이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게다가 이제 그 이전에 그 서창대라고 하는 사람의 어떤 별명도 그림자라고 등장을 하는데 뭔가 그 그림자라고 하는 그 별명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 작품을 보면서 딱 그 말씀하신 그 장면은 뭔가 그 스파이 장르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까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스파이 장르라고 하면 그 존 르 까레 작가의 두더지라고 하는 표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 작가가 만들어낸 뭐 두더지라든가 뭐 이런 식의 어떤 표현까지도 저는 생각이 나서 그러니까 뭔가 그 그림자라고 하는 설정 자체가 뭔가 감독님이 이 작품을 굉장히 어떤 뭐 정치 스릴러 혹은 뭐 스파이 장르처럼 연출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담기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어떤 장르적인 변주라 그럴까? 그런 것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네, 분명히 경선 장면에는 그게 있었고 그 카메라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뭐를 좀 그러니까 경선 꽃에서 시작해서 이제 뭐 성균 선배님 얼굴까지 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제 저희 미술 감독님이랑 촬영 감독님이랑 편집 작가님이 특히 뭐 여기서 가면서 레이어를 뚫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면 위에 걸려 있는 사진을 이제 미감님이 그거를 또 아이디어를 내시고 그리고 촬영 감독님은 이제 인물들 오고 가고를 이제 오면서 다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하면서 그래서 이제 연출 자체가 교차 편집들로 돼 있고 씬별로 그다음에 저쪽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고 이쪽에서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고 무대가 약간 연극 무대라고 생각을 했어요. 무대 앞에서 벌어지는 일들과 무대 뒤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무대 뒤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림자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연출을 했었고요. 일례로 또 얘기하면 그 씬 말고 정말 제가 말 한마디를 던졌는데 난리가 난 장면이 마지막에 이제 성균 선배, 서창대가 횡단보도 그림자로 사라지는 씬이잖아요. 원래 시나리오에서는
그 시대상들이 계속 몽타주처럼 지나가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시대상에 마치 포레스트 검처럼 계속 그 뒤에서 지켜보고 있는 그 그림자 서창대를 보여주려고 했는데 이게 다 담을 수가 없잖아요. 제작비가 너무 많이 들고.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를 낸 게 횡단보도 그림자 속으로 사라진다라고 하고, 저는 이제 어때요? 되게 싸게 좋은 아이디어죠? 라고 했는데 그게 어마어마한 공사였어요. 그걸 하기 위해서 진짜 되게 많은 실험과 시뮬레이션과 뭐 해서, 근데 차라리 나중에는 그 얘기를 들었었어요. 제가 한 시나리오대로 찍었으면은 그냥 자료화면에다가 CG로 입혀서 찍을 수 있었는데, 근데 저는 그 아이디어를 낸 순간 다시 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었는데, 그때 이제 저희 그 미술팀, 촬영팀 뭐 어마어마하게 고생했죠. 제 한마디 때문에. 그러면 이제 스텝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그 변성환 감독님의 그 작품 중에서 이제 불안당부터 이제 그 말씀하신 그 한아름 프로덕션 디자이너 그리고 조영래 촬영 감독과의 어떤 협업이 시작이 됐는데, 저는 말하자면 이 그 촬영 감독, 프로덕션 디자이너 그리고 감독님이었던 이 파트너십이 그야말로 만개한 작품이 저는 킹메이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그림자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그 사람이 이제 그 겉으로 드러나면 안 되는 존재이기도 하고 또 네거티브 선거전의 달인이기 때문에 또 뭐 그것 때문에 좀 표면화하기 힘든 캐릭터이기도 한데, 말 그대로 빛과 그림자라고 하는 그 그림자 속으로 사라지는 그 이미지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탁월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 인물이 저는 어떻게 보면 그 최근작인 그 굿뉴스에서도 이름 자체는 아무개이긴 하지만 아무개라고 하는 존재도 사실은 겉으로 좀 드러나서는 안 되는 그런 존재이다 보니까 뭔가 그 최근에 뭔가 좀 그런 존재에 대한 관심들이 좀 많이 생기셨나 라는 생각을 좀 해보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뭐 늘 이런 질문 들을 때마다 의식을 하고 쓰는 게 아니어서 무의식적으로 이런 인물들의 관심이 있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자 사용이 좀 과했던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나중에 봤을 때 저런 거는 좀 뺄 걸 그랬나라고 하는 생각도. 네, 아무튼 제가 그리고 또 이제 영화를 하다 보면은 뭐 물론 배우분들이랑 친분도 있는데 스태프분들이랑 더 좀 가깝게 지내요. 그래서 늘 같이 술 먹는 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근데 아마 그분들에 대한 환사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영화에서 얘기하면 그 운범이라는 사람은 배우, 스포트라이트를 하는 배우인 거고, 그 청대는 뒤쪽에서 있는 조금 스텝도 극화시킨 거죠. 근데 크레딧조차 올릴 수 없는 그런 느낌으로, 네, 그런 거를 생각을 좀 하면서 하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창대라고 하는 인물이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화씬을 보면 사실은 그냥 그 묵묵히 그 운범이라고 하는 사람을 돕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되게 개인적인 욕망이 좀 있었잖아요. 그리고 사실 나중에 공천도 받고 싶어 했고, 그 이제 그림자라는 이름을 좀 버리고 좀 수면 위로 올라가고 싶은 욕망 같은 것도 분명히 있었는데, 결국 이제 그것이 이제 운범이라고 하는 거대한 인물의 여러 가지 것들과 좀 부딪히면서 결국은 두 사람이 말하자면 뭐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크게 삐지면서 뭐 틀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저는 그 두 사람이 한번 그 대화를 통해서 그 틀어지는 그 과정을 좀 어떻게 좀 묘사하고 싶었을까 궁금하게 했습니다. 저는 대부분의 영화를 관계를 넣어서 좀 쓰는 편인데, 대부분의 관계들이 어떤 큰 바위에 부딪히는 것보다 조그만 자갈 같은 거에 자빠져서 넘어지면서 그렇게 끝나는 것 같거든요. 인간들도. 그리고 그런 게 더 황당하고 아이러니하고, 저렇게 거친 파도들을 헤쳐나갔던 사람들이
저것 때문에 이런 게 있는 건데 둘만의 이유가 있겠죠. 그 운범이라는 사람은 대의를 계속 얘기하고 있고 상대는 사실은 본인이 좋아하는 대의를 위해서 대의를 버리고 사실은 운범이라는 사람을 더 좋아했던 거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차이들 같은 게 있고 그리고 모든 관계들한테 그 애정도들이 있잖아요. 네. 아마 또 누가 누군가를 더 좋아한 거죠. 그러니까 더 큰 책임이 있는 사람이 있고 그 책임을 진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근데 제가 좀 그런 쪽에 끌려 하는 것 같아요. 늘 뭐를 쓰게 되면은 그쪽으로 흘러가더라고요. 근데 불안당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좀 더 좋아하는 게 있잖아요. 저는 이 킹메이커의 두 사람의 관계도 약간 그런 면이 있었던 것 같고, 약간 그런 균형도 조금 생각하시는 편이신가요?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이것도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 같고 왜냐면 조금 더 좋아하는 쪽이 늘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좋아하는 사람들을 혼자 남겨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영화들이 대부분 어떤 혼자 남는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근데 늘 좀 더 좋아하는 쪽을 뒀던 것 같아요. 사실 그 혼자 남겨진다는 의미에서 이제 마지막에 그 두 사람이 함께하는 장면 같은 경우는 사실 환상이잖아요. 그 두 사람은 실제로 그렇게 실존 인물이었던 그 김대중 대통령과 그 서창대는 한번 그렇게 틀어진 뒤로 다시는 한 번도 만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장면 자체가 환상인데다가 게다가 그 장면이 끝나는 그 순간에 또 주어지는 그 자막이 이제 실제로 나중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97년 이렇게 당선됐을 때 거기에 이제 서창대는 없었다라고 하는 게 뭔가 그 실제로 이제 이성균 배우가 좀 세상을 떠난 이후에 이 작품을 보게 되니까 뭐 그가 그 자리에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자막 자체가 저는 굉장히 좀 뭐랄까 네. 좀 먹먹한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작품을 좀 다시 보기 힘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말하자면은 사실 이 작품은 뭐 이전에 만든 작품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없다라는 걸 가정하고 이렇게 쓴 이야기여서. 네, 저도 이렇게 넷플릭스에 공유수가 런칭하기 한 일주일, 열흘 전쯤에 올라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올라오고 제가 이거를 사실 틀 용기가 없어서 술을 좀 먹고 새벽에 봤는데 탁 와가지고 근데 좋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좀 지금은 슬픔이 아니라 저 선배님 저렇게 끝내주는 배우였구나 약간 그런 느낌으로 봤고 지금 봐도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막 끌고 가는데 이제 성별 선배님과 제가 시상식에서 감독상을 한번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성별 선배님한테 그 딱 되게 짧은 유튜브 쇼츠에 보면은 세상에서 가장 짧은 수상 소감이라고 돼 있는 게 있는데 제가 성별 선배님에 대한 감사 인사만 하고 내려간 적이 있었는데 그 킹메이커를 다시 보고 그때 그 소감하기 되게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이 영화에서 물론 경고 선배님도 너무 훌륭한 연기를 했는데 다시 보니까는 이 영화의 감정들은 그 서창대를 따라가게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 불안당이랑은 다르게 오히려 경고 선배님은 서창대의 대상이에요. 저 사람처럼 훌륭해지고 싶고 저 사람이 대의이고
어떤 대상으로 우뚝 서 있는 큰 솜나무나 바위 같은 사람이라면은 계속 저 사람 때문에 힘쓰고 아파하고 싸워나가고 하는 사람은 이제 그 청대란 인물인데, 그 청대란 인물을 너무 멋지게 잘 그려주신 것 같아서 지금 영화 보고 하는데도 그때 영화 다시 보는데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사실 이번은 마리클레르 영화제에서 그 유재석 감독의 잠도 상영이 되잖아요. 정말 이렇게 필모로 약간 정리를 해보니까 그 이선균 배우가 정말 영화 드라마를 오가면서 정말 많은 작품을 했더라고요. 정말 많은 작품을 했고, 정말 여기 계신 분들도 안 보지 않은 작품이 없을 정도로 다들 좋은 작품들이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는 이제 이선균 배우의 대표작이나 여러 그 최고작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 저는 진짜 너무너무 잘했다고 생각하는 작품 중에 하나가 저는 킹메이커인데, 그러다 보면 그거는 이제 역시나 감독님께서 느끼셨을 테고, 안타깝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 이성균 배우랑 함께 할 수 없는데, 뭔가 그 전에 이성균 배우랑 이 작품을 하고 그 뒤로도 이렇게 소통을 하시면서 뭔가 그래도 이성균 배우를 염두에 두고 구상한 작품이라 그럴까, 혹은 이후에 차기작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나눈 게 혹시 있으신가 궁금합니다. 이 얘기하면서 안 해봤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스갯소리를 좀 얘기하면서 할게. 제가 그 혜진 선배님한테 저희 엄마 주려고 이제 안마 침대를 샀어요. 그 중고로 싸게 해주신다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저희 유튜브 친구들이랑 봉고차를 끌고 가가지고 그 안마 자리에 옮겼는데, 성 선배님이 계셔서 같이 술을 한 잔 마셨는데, 꼭 한 작품 하자라고 해서 그때 약속을 그때 한 새벽까지 마시고, 마지막에 이제 아스팔트에 술집 앞에, 술집은 문이 닫았으니까 아스팔트에 거의 앉아서 마시면서 그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리고 마음속으로 그 생각을 했었어요. 꼭 같이 한번 해봐야겠다. 제가 그때는 이제 군유수 시나리오를 거의 다 썼을 때였어요. 거의 다 썼을 때였는데, 그때는 이제 아무개랑 서청래는 좀 비슷한 인물이어서, 그래서 그 음범을 했던 경호 선배님을 한번 그렇게 만들어 보고 싶다고 생각을 했을 때였고, 그리고 꼭 같이 작업을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했었어요, 그때. 사실 이제 워낙 또 오랜만에 큰 스크린으로 이제 감상하는 기회이기도 하고, 또 이성균 배우에 대한 얘기를 사실 이 자리가 아니면 조금 나누기 힘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몇 질문을 더 드렸는데요. 이제 저는 이제 최근 이제 변성환 감독님 또래 다른 감독들을 보면서 유독 제가 이제 변성환 감독님 제가 좀 좋아하고 그런 이유 중 하나가, 뭔가 배우들의 연기를 끌어내는 실력이라든가 배우들과 소통하는 그런 모습들이 저는 굉장히 좀 탁월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 점에서 언제나 설경구 배우도 그렇고 전대현 배우도 그렇지만, 그런 배우들하고 좀 합을 맞춰 나가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진심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특히 하나만 더 여쭤보면 이선균 배우하고는 뭐가 좀 그렇게 잘 맞았는지 이렇게 너무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원래 선배님들한테 선배님 이렇게 좀 깍듯한데 약간 형같이 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방 촬영 가면은 술 먹다 제 방에서 잠들고, 약간 워낙 저도 술을 좋아하고 정 선배님도 술을 좋아하시고, 그리고 연출 같은 거에도 되게 관심이 많으셨어요. 그러니까 경고 선배님은 그냥 선배님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하고 카메라 앵글을 잡으면은 하시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딴지가 아니라 병감독 왜 이렇게 찍는 거야? 왜 그게 이제 부정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순수한 호기심 같은 걸로 저한테 좀 많이 여쭤보기도, 아니 저한테 많이 물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이제 대답해드리고, 그리고 단편 영화 같은 것도
같이 보고 그래서 되게 재밌었던 게 어제 유재석 감독님 장면을 여기서 상영했다고 들었는데 유재석 감독님 단편 영화를 제가 성문 선배님한테 보여드렸었어요. 그리고 킹메이커 그 뭐라고 하죠? 기자가 제작 발표회라고 하나요? 네. 제작 발표회 때 성문 선배님이 오시더니 나 그때 그 단편 찍은 감독이랑 영화 찍기로 했다라고 하셨던 기억이 있네요. 네, 그럼 이제 그 객석 질문을 좀 받아볼까 하는데요. 많으시네요. 여기 제일 먼저 손 드신 분 앞부터. 네. 안녕하세요. 먼저 제가 정말 좋아하는 감독님이신 변성현 감독님과 또 제가 정말 사랑하는 작품인 킹메이커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서창대라는 인물을 변하는 인물로 보신 건지 아니면 신념을 지키는 인물로 설정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초반에는 세상을 바꿀 것이다 라는 신념하에서 김문범을 지지했었는데 후반으로 갈수록 저는 서창대가 권력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식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결말을 보면 오히려 결국은 서창대가 신념을 지켰다고도 생각이 들어서요. 결국 서창대는 자신만의 신념을 지킨 인물인 건지 원래부터 권력을 원했던 인물인 건지 감독님께서는 서창대라는 인물을 어떻게 설정하셔서 관객들에게 보이고 싶으셨던 건지 그 의도를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감독님을 너무 좋아해서 드릴 질문인데 차기작 계획은 없으신지도 궁금합니다. 자기자기야 글을 좀 써봐야지 알 것 같고요. 서창대라는 인물은 제가 생각했을 때 그 빼어난 그 어떤 재능이라고 해야 되나? 빼어난 두뇌, 수단 이런 거를 제외하면은 일반 사람들 그냥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과 굉장히 비슷한 인물이라고 생각했어요. 여기서 원범이라는 캐릭터는 어떤 굉장한 본인만의 그 사상이나 책임감을 가지고 가는 인물이라면 저는 그렇거든요. 저는 어떤 사상에 반하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반대하기도 하고 그래서 뭐를 쫓아가다가 욕심을 가장 인간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내가 열심히 일했으면은 그 내가 무언가를 느꼈던 신념 말고도 나한테 얻어지는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못 알아주면 서운해하고 그런 건데 아마 창대는 처음 시작은 그랬을 거예요. 그 약방을 하면서 그 본인이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이라는 거를 철저히 숨기고 근데 거기서 그 빨갱이라고 욕을 사람들한테 지탄받으면서도 몇 명 안 되는 사람을 모아놓고 연설하는 운범이라는 인물한테 반했을 것이고 그리고 저 사람의 칼럼들을 찾아본 다음에 저 사람이랑 같이 일을 하면은 나같이 핍박받는 사람이 없어질 수 있겠다가 첫 시작이었을 거예요. 근데 하면 할수록 자기보다 공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위로 올라가고 자기는 계속 뒤에 있어야 되고 그런 게 억울한 거고 그리고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을 때 그 기회를 잡으려고 했는데 그래도 자신이 했던 행동 때문에 그게 덫에 걸려서 무너졌을 때 그게 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한 서운함과 분노가 있을 거였고 어쩌면 운범에 대한 분노일 수도 있는데 그 세상에 대한 분노일 수도 있고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킹메이커라는 제목에 제가 어떤 그 유튜버 그 아시는 분이 이 영화를 되게 칭찬하시면서 제목은 잘못 지었다. 킹메이커를 결국 킹을 못 만들었는데 무슨 킹메이커냐라고 하는데 잘못 보신 것 같은 게 서창대는 킹을 만들었어요. 반대를 쭉 가서 만들었고 그거를 되게 본인을 자학하게 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좀 반어적인 의미로 킹메이커라는 뜻으로 저는 제목을 지었고 그런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여섯 명 받겠습니다. 저기 빨간 모자 쓰시는
영화 작업도 감독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 세상대라는 인물이 이 조직 안에 못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이건 간 농담으로 말씀드리자면 엔딩 크레딧 올라갈 때 스크립터인가요? 서상대라는 이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동명이인이신 건지가 궁금한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영화 질문을 드리자면 자택 폭발을 계획했던 인물이, 제가 이 영화를 처음 볼 때는 조지 씨가 기획한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다시 보면서는 진짜 조지 씨도 아니고 서청대도 아니고 진짜로 조카가 우발적으로 한 건가? 이런 여러 가지 의문이 들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떤 모호점을 남겨주신 건지, 아니면 명확하게 그 인물이 특정한 범인이 있는 건지를 설정해 주신 건지 궁금합니다. 일단 서청대라는 분은 제 스크립터 대학교 동기고, 그다음에 제가 서청대라는 이름을 꽤 많이 씁니다. 제가 그 이름이 좋아해요. 그 데뷔작 청춘그룹 주인공. 네. 서청대라는 이름이 막 갖다 쓰기가 좋아가지고 늘 허락 안 받고 쓰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명확한 답을 주는 게 힘이 빠지는 것 같은데, 저는 누가 했냐보다 그렇다고 합시다라고 하나요? 청대가 할 때 그 체념에 그거를 터뜨리든 안 터뜨리든 중요한 게 아니다에 좀 더 포커스를 둔 것 같아요. 그런 결과는 일어났었고, 그거는 아마 그렇다고 합시다에 이제 제가 한 거는 청대를 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인데, 그게 누가 했든 이제는 중요한 게 아니다가 제가 가장 하고 싶었던 이야기였고, 그리고 폭파 사건이라는 실제 사건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굳이 이거를 끌고 와가지고 이 이야기로 좀 결말을 짓고 싶었던 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좀 그런 거였어요. 그게 누가 한들 뭐가 중요하냐, 그렇다고 합시다. 네. 네, 또 예수님 뵙겠습니다. 저기 거의 한가운데 힐러 오신 분들 손 한 번 더 크게. 예. 일단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킹메이커에서 초반에 상공과 윈덤이 처음 만났을 때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인상 깊었는데요. 그 이유가 감독님의 최근 작품인 비누스에서도 이런 좀 철학적인 인용이나 위인들의 말이 적극적으로 인용이 되었던 게 겹쳐졌었는데, 이렇게 감독님이 이런 철학적인 대화나 옛 위인들의 말씀들을 대화에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이유와 그 표현 방식에 담긴 의도들이 궁금해서 질문드리고 싶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유시고 해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은 두 번째가 진짜 있는데요. 여기서 하는 이야기가 농담담먹기식으로 흘러가잖아요. 영화들의 이야기가. 굿뉴스라는 영화에서도 이제 명언을 사용하는데, 그 명언이 실제로 없다는 거잖아요. 트루먼 쉐이디의. 네. 근데 저는 그 명언을 좀 권위라고 생각해요. 이름 있는 사람들이 한 말이니까. 그래서 그거를 좀 깨부시는 이용으로 쓰고 있어요. 이 권위라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물론 좋은 말들이 있지만은, 좋은 말도 많고, 하지만 왜 사실 그런 얘기 뭐 하고, 요새는 많이 안 쓰는데,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누가 말했는데 되게 꼴보기 싫거든요. 그래서 그런 권위들이 좀 싫은 거에 대해서 제가 의외적으로 좀 깔려고 좀 했던 것 같아요. 네, 또 예수님 뵙겠습니다. 네, 여기. 저 마이크 너무 멀리 계시네요. 죄송합니다. 예, 손 주세요. 네.
그 감독님 작품들을 쭉 보다 보면 정성호 배우, 조동현 배우 등 연기를 한참 잘 잘해왔던 탑스타들을 탑스타들이 다른 면모를 보는 눈이 굉장히 탁월하다고 항상 느껴왔는데 그거와 별개로 또 새로운 배우들을 이렇게 캐치해내는 눈도 되게 탁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감독님이 보실 때 새로운 배우를 캐치하는 어떤 기준이 있으신 건지 그게 좀 궁금해요. 이 말씀 되게 부끄러운 얘기인데, 제가 한동안 집에 TV가 없었어요. 제가 TV를 보는 게 싫어가지고, TV를 없애서 제가 요새 굳이 얘기하면 그 젊은 배우라고 해야 되나요? 전혀 잘 몰라요. 그래서 되게 유명한 배우라고 해도 그 사람이 유명해? 라고 그때 찾아보고 그러는데, 제가 뽑은 배우들은, 그 젊은 배우들은, 제가 선택한 배우들은, 일단은 그 당시에 막 이렇게 탑타가 아닐지언정 연기를 잘한다고는 되게 많이 듣고, 왜 우리 업자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업자들끼리는 다 아는데, 제가 조금 더 그랬던 거는 오히려 좀 과감한 선택을 한 거죠. 그냥 저 사람이랑 더 큰 롤을 맡길래 정도의 과감한 거를 한 거지, 제가 보는 성관이 딱 뛰어난 건 아니고, 그리고 너무나 잘하시는 이제 우리 대배우라고 할 수 있는 뭐 설경구, 전도연 이런 분들은 그분들을 새로운 모습을 제가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그냥 믿는 거예요. 저 대배우들은 이걸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런 칭찬 들으면 되게 너무 기분 좋거든요. 배우의 새로운 면모를 끄집어내오는데, 사실은 비결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연기 잘하는 사람들이랑 일을 하고 저는 모니터 뒤에 편하게 앉아 있으면 됩니다. 이번 작품에 뭐 이혜영 배우, 이한상을 연기한 이혜영 배우나 강인산 연기하는 박인환 배우 같은 경우도 사실은 되게 비중 자체가 어떻게 크다고는 할 수는 없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그런 어떤 관록을 엿볼 수 있다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것들을 본 작품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시간회상 마지막 질문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모자 쓰신 분 받겠습니다. 질문 기회에 오신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 엔딩에서 그 여야 정권이 바뀐다고 하면서 뭔가 아름다운 마무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현재 상황에서는 그 지역별 혐오 발언을 아직까지 존재하고, 또 되게 어린 친구들도 아무 생각 없이 그 단어들을 내뱉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안 좋게 생각하고요. 근데 아마 제가 이 시나리오를 쓰고 그럴 때도 그랬는데, 이 영화가 몇 년에 나왔죠? 2022년인가요? 킹메이커요? 네. 그렇죠. 22년, 23년이 이제 길복순. 네. 이 시나리오는 불안당 전에 썼단 말이죠. 근데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도 있고, 그거는 제 생각에 안 없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원히 좀 나아지고 있나라고 하면은 또 안 들어지고, 그리고 오히려 지금은 아예 이제 회색지대에 있는 사람은 되게 이걸 썼을 때 제 생각이랑 되게 비슷한데요. 제가 어떤 신념을 갖고 있었던 거에 되게 배신감이 있었고, 글을 쓴 시나리오였거든요. 그리고 굿뉴스 시나리오는 그걸 좀 포기한 상태에서 쓴 시나리오예요. 저는 이제는 신념 같은 거를, 신념이나 뭐 어떤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냉소적으로 생각하고 이때 제가 하려고 했던 이야기는 우리 이러면 안 돼 라고 생각한다면은 군유수에서 제가 했던 이야기는 어차피 이럴 거야 에서도 였어요. 그리고 자식이 이제 넘어가지고 하는 생각은 절대 없어지지 않고 그냥 물론 안 좋다고 생각하지만 이 안 좋은 건 계속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금 마지막 대답은 안 되는데. 혹시 뭐 하나 여쭤보면 그 스페셜 땡스투에 불안당원 여러분이라고 이렇게 쓰셨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전 작품인데 불안당을 통해서 뭐랄까 감독님으로서는 굉장히 뭐 생각지도 못했던 여러 경험들도 하셨을 테고 뭐 설경구 배우는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그때 그렇게 쓰셨고 실제로 그 흔적도 느낄 수 있는 게 이제 불안당에서 그 김성호 배우가 여기서도 출연을 하는데 뭐 서동지 우리 도롱이 선물 좀 부탁합시다 뭐 이런 식으로 실제로 불안당 흔적을 느낄 수 있는 장면도 들어오고 해서 그때 마음은 또 어떠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사실은 불안당 끝나고 어떤 일 때문에 저 영화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 그 영화를 안 하려고도 했었고 못하기도 했었는데 불안당한 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불안당한 분들 때문에 제가 마음도 먹고 환경도 만들어줬고요. 그리고 여기 스페셜 댄스토에 썼던 그 이유가 그 분들에 대한 감사함이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커피차를 되게 많이 보내주셨어요. 안 쓸 수가 없을 정도로 커피차가 와서 그리고 아마 경호 선배님이랑 이제 가끔 만나서 이제 밥 먹으면서 소주 한잔 하면은 아직도 불안당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하세요. 되게 현장에서 엄청 짜증났거든요. 이제 그 선배님이 이제 사랑을 많이 받으셔서 그 얘기를 지금도 계속 하는 거 보면 되게 흐뭇하죠. 되게 흐뭇하고 저도 그 이유를 물어보거든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올해 좋아할까요?라고 하면은 진짜 저도 이유를 전혀 모르겠어요. 또 이렇게 끝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제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뭐 이제 네. 그래서 마지막 끝인사를 하셔야 되니까 그 올해 이제 무주상벌 영화제에서도 그 이제 감독님 그 특별전이 열리잖아요. 그 불안당의 제호와 현수라고 하는 이름도 사실 서창대처럼 막 쓰신 이름이어서 그 두 단편에도 그 제호와 현수라고 하는 이름이 좀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많이들 사실 보실 기회가 없으셨을 것 같은데 무주 영화제로 오시면 이제 보시게 될 것 같고 그리고 저는 뭐 저대로 뭐이 작품에 대한 얘기를 하고 감독님대로 원하는 답변을 그냥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감독님 영화가 늘 그 이상과 현실의 어떤 필연적인 갈등이나 충돌 이런 것들을 그린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 킹메이커가 실제로 이런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 실존 인물이기 때문에 저는 그 주제가 굉장히 극명하게 잘 드러난 작품이어서 저는 더 마음에 와닿았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한편으로 아까 이제 감독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시다가 뭐 갈수록 좀 냉소적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런 게 이제 굿뉴스 가장 최근작인 굿뉴스를 보면은 트루먼 셰이디라고 하는 가상의 인물의 가상의 명언을 쓰는 걸 보면서 아 정말 그 권위에 대한 어떤 냉소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보다가 그런데 또 마지막에 가서 그 아무개라고 하는 인물이 사실은 그 홍경 배우가 연기한 캐릭터 이름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서고명. 네. 네. 서고명이 사실은 이용만 당하고 거의 뭐 버려진 것 같은 그런 운명에 처하잖아요. 근데 그에게 뭐 건네는 조언이 저는 굉장히 따뜻했거든요. 감독님의 모든 영화를 통틀어서도 가장 따뜻했던 대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남한테 그렇게 이름이 불려지는 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마라라는 의미로 정작 자기 이름이 없는 사람이 그렇게 이름 불려지지 않는 거에 대해서 뭐 걱정하지 마라고 하면서 건네는 충고가 저는 굉장히 따뜻했다는 생각이 들면서 뭔가 이제 감독님은
뭐 갈수록 뭐 냉소적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저는 좀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또 최근작에 뭐 이런 서창대나 그림자 같은 뭐랄까 우리가 흔히 이제 아웃사이더라고 불리는 인물들에 대한 관심이 조금 드러나는 것 같아서 아까는 이제 차기작에 대해서는 뭐 좀 써나가면서 좀 뭐 알게 될 것 같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뭔가 여기 계신 분들한테는 조그만 어떤 힌트라도 될 만한 뭐 차기작에 대한 어떤 막연한 그림이라도 혹시 있으실까? 그래서 좀 궁금하긴 합니다. 그냥 그것만 말씀드릴 수 뭐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군유수라는 영화가 엄청 바깥으로 화살표가 이렇게 나가는 영화였거든요. 그 모든 뭐 미술, 촬영, 뭐 이런 로케이션 이런 거 있으면은 좀 뭉축된 이야기를 하고 싶다 같은 라는 생각 정도고 아니에요. 엔딩이 안 될 것 같아요. 아까 그 아무개가 그 따뜻한 이야기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 말이 굉장히 잔인하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가장 잔인한 말이었어요. 어른이 왜냐면 저는 그 결말을 쓰는데 결말을 알고 있잖아요. 그 차가운 아스팔트에 혼자 남을 애한테 그 전혀 현실과 다를 수 있는 이성적인 말이 이 친구한테 가장 잔인할 거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되게 잔인하게 쓰려고 쓴 말이었는데 의외로 위로를 느꼈다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좀 이상하게 뜨끔했었어요. 왜냐면은 전 상처 주려고 쓴 거였는데 저한테 고맙다고 해가지고 엔딩 멘트가 좀 이상하죠?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아 이게 참 이렇게 끝내기가 그런데 아무튼 이제 곧 백상예술대상이 열리고 후보에도 오르셨어요. 사실 제가 작년까지는 백상예술대상 심사위원인데 올해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올해 제가 심사위원이었으면은 막 이런 얘기 꺼내는 것도 좀 그런데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